대학 사냥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학 사냥 몇 번째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재학생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2년 됐습니까? 네, 전 2년 됐어요. 2년? 3년. 좀 3년은 좀 올드한데 그래도 뭐 들을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을 내리세요. 자, 두 분을 일단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고 해볼까요? 자, 왼쪽 우리 이름하고 학과 얘기해 보시죠. 장유유선대 원래. 왼쪽부터 하세요 그냥. 레이디 퍼스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현재 연세대학교 자율전공에 진학 중인 재학 중인. 저 뭐라고? 진학 중인. 그래요? 그랬습니까? 난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는데요. 남자 같은데 괜히 들이치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연세대학교 자율전공에 재학 중인 곧 2학년이 되는 서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학년이 돼요 이제? 네. 이번 이제 드디어 2학년인데.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아직도 이제 2학년 2학기를 이제 곧 들을 이제 김민우라고 합니다. 2학년 2학기를 곧 듣는다는 게 끝난 거 아니야? 저 한 학기 휴학해서. 네. 휴학했어요? 왜 했어요? 제가 십자인대를 축구를 하다 다쳐가지고. 여러분, 남자의 영원한 운동 종목 축구하다가 다쳤답니다. 그 때문에 수술하느라고 한 6개월 시험만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휴학하게 된. 그래서 덕분에 군도 면제가 되고. 그건 안 좋습니다. 우리 국방을 위해서는 그게 아주 안 좋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군면제. 뭐죠? 이건 안 좋은 건데 교육사예요. 그래도 끊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편집입니다. 그래서 끊어갈 수는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참고로. 저는 벌써 이제 제2국민역. 그렇군요. 예. 민방위. 자, 우리 둘 다 뭐. 자, 일단 우리 지금 1년 좀 더 지나고 1년 다 돼가고 다음에 2년이 거의 다 돼간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좀 만족스러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레이디 퍼스트. 네. 고등학교 생활이요? 이쪽으로 가까이 좀 들어오세요. 고등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좀 별로 안 친해가지고 좀. 그래요? 어색해서. 고등학교 생활, 근데 저는 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외부 활동도 다른 학생에 비해 굉장히 많이 했던 편이라 되게 많이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대학교 와서 하려니까 사실 좀 이렇게 찾는 것도 어렵고 아무래도 혼자 뭘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되게 만족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야 대학생. 고등학교 때 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보겠다. 네. 우리 김민우 학생.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말 그대로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어가 하나가 떠오르는데 윤리 시간에 배웠던 중용이라고. 중용. 예. 그러니까 써놔야겠어. 그게 사실 되게 중립적으로 뭘 일을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고3 수험 생활을 할 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민우야 엄마 김장 담그는데 소금 좀 갖다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 나 공부하는데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엄마한테 포장을 부린다면 이거는 진짜 미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거는 자신의 그러니까 일도 있는 거고 자신만의 삶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크랑 라이프 밸런스,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안정이 돼야지 일도 효율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이제 100%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마 능률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최선으로 해야 될 교우 관계, 부모님 간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어렸을 때부터 잘 다져놓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1, 2, 3학년 때도 여러분 고3이다 고2다 고1이다 해갖고 괜히 어리광 부리고 자기가 무슨 왕인 듯이 행동해서 좀 곤란하다.
자,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두 분 전형이 달라요? 어떻게 입시 전형이 달라요? 같아요? 뭐 어떻게 됐어요? 수시, 둘 다 수시. 논술. 저는 사실 논술이랑 진리 자유자랑 글로벌 리더 3개를 다 붙었는데요. 그래요? 뭐 그게 이상해요? 그게 한 학교에 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좀 했나 보네요. 자유전공이고 전 그- 경영학과 경영- 3개 다. 다 했는데 예. 경영학과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까 3개 다 경영학과를 지원해서 다 붙어서. 아, 길만 조금씩 다를 뿐 예. 결국 노리는 데는 경영학과였다 이거죠. 네. 우리는 저기 자유전공, 네, 자유전공 역시 수시고. 네. 전 사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도 붙었었는데 그러니까 논술 말고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이제 그 내신. 예. 그 학교장 추천 전형. 아, 학교 출신은요. 그거랑 이제 그냥 국제 전형이라고 그걸로 2개를 붙었었는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등록을 하고 나니까 다음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등록 안 했냐고. 그래서 다른 학교를 붙은 데가 있다. 근데 서울대는 그때 발표를 안 했던 시점이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붙었는지. 그래서 연세대학교 붙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1년 장학금을 혹시 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고려대학교로 와라라고 얘기도 했는데 제가 한 3초 고민하고 그냥 연세대학교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 상당히 네. 이제 이 고려대 쪽에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쵸?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냥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네, 저도 그냥- 뭐 수시 전형 여러 개 붙었는데 연대에서 제가 원하던 자유전공을 입학하게 됐죠. 하게 됐어. 네. 자유전공 수시는 어떤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뭐 어떻게 돼? 잘. 이제 일반 전형은 다 넣을 수 있고 이제 논술을 먼저 봐요. 수능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선 선발이랑 그냥 일반 선발인데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저희 때는 111이 그 커트였어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 111. 원수에 111을 받으면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 선발이어서 수능을 잘 보면 이제 아무래도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수능 전 논술 있고 수능 후 논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학교마다 다른데 연세대학교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능 전에 보고 뭐 고대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에 본 적 많이. 저 수능 준비하느라 안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 약한 그런 종목 있잖아요. 왜 약한 과목이랄까? 뭐 다 뭐 공부를 다 웬만큼 했겠지만 그래도 왜 자기 약간 취약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했어요? 아니. 네, 언어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요. 이제 롤러코. 3등급 막 이렇게 진짜 가끔 미쳐. 뜨면은 이제 진짜 막 마포대교를 내가 올라가야 되나. 엄마 아빠 미안해요. 진짜. 아유, 예. 죄송합니다. 진짜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막 가끔씩 또 1등급 또 맞으면 또 이제 막 우쭐해져가지고 구구가 좀 공부 그랬단 안 말이죠. 하고. 예, 또 막 나 서울대 가겠다 이러면서 또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이게 또 인강 많이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애들이랑 대화 많이 하고 이제 막 책 같은 거 많이 읽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기초를 다지는 게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언어가 좀 약했는데 언어가 어떨 때는 3등급이 네.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등급이 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컨디션에 따라 그런 건지 아니면 머리가 뭐 약간 뭐 멘붕이 온다든지 뭐 허옇겠다든지 아니면 네. 갑자기 읽혀지지 않는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습관은 아침마다 이제 언어를 아침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신문을 1시간씩 정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이제 글 읽는 습관이 딱 들어서 이제 생체 리듬이 딱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첫 교시 언어에서 멘붕 가면 2교시, 3교시도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서
맞아요. 맛이 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김 선배가 얘기했듯이 그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신문을 보면서 머리를 깨우고 그 언어 구조를 깨우고 이러는 게 나름대로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국어는? 그거 1등급. 그러니까 네. 만약 3등급 리듬에서 아마 그게 맞았으면 못 갔죠. 네. 3등급 맞았으면 못 가죠. 네. 그러니까 그 리듬을 잘 타고 저도 국어에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국어는 아주 고약한 과목인 것 같아요. 네. 영어에서 만점 받아도 국어에서 못 맞더라고요. 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부터 좀 되게 어려워했던 과목이 국사인데 아무래도 저희 때는 국사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필수였으니까 국사를 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어릴 때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뭐 어릴 때 그런 만화 많이 보면 뭐 삼국지나 이런 만화 많이 보면 국사 좀 쉬워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등학교 들어서 국사를 배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책 같은 거를 많이 읽거나 근데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국사는 좀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급급하잖아요, 국사 보면. 근데 그런 것보다 좀 시대별로 이렇게 크게 보고 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해하는 데 쉬워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시각은 국사뿐만 아니라 뭐 언어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모든 과목을 너무 이거 공부해야지 이런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책의 차례를 보고 이런 걸 배우는가 해서 그런 걸 좀 생각을 먼저 하고 배우면 이렇게 너무 급한 마음으로 공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언어도 그렇고요. 뭐. 저도 사실 책 읽을 때 여러분은 아마 목차를 안 볼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먼저 봅니다. 목차를 보고 목차 큰 제목이 있고 작은 제목이 있으면 그걸 유심히 봐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한번 쑥 훑어서 대충 무슨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게 들어와요, 사실은. 그 키워드에서. 맞아요. 결국은 그게 제목일 테니까. 저도 그렇게 뭐 저 책 읽을 때 그걸 중시합니다만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뭐 그런 어려움 없었어요? 국사만 어려웠어요? 뭐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네. 원수에는 문제가 없었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언어가 되게 흔들렸어요. 저는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도 언어가 제일 흔들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계속 2등급 했다 1등급 했다 하니까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딱 2등급이 뜬 거예요. 근데 이제 평가모에서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언어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해서 그때 제가 약간 지문을 너무 막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렇게 봤다면 그때부터 좀 넓게 읽고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주제를 약간 쓰는 습관을 좀 가졌더니 언어가 이제 수능 때 1등급이 떴고 그리고 뭐 이제 선배분께서 그 이제 바이오리듬이 중요하다는데 저도 9월부터는 이제 1교시엔 항상 언어만 공부하고 2교시는 수업 공부하고 3교시는 언어를 공부해서 좀 수능에 맞게 몸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수능 가까워질 때는 그런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수능에 갔을 때 너무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생활했듯이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막판 스퍼트가 중요하죠.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역시 지금은 국어지만 옛날에 언어에서 조금 이게 등락이 있어서 이게 사이클이 잘못 걸릴 경우에는 아마 좀 실패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사이클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를 공부하고 그 학원 같은 데는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수회나 뭐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뭐 굳이 부인은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솔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는 안 다녔고요. 저는 언어랑 수리 하나씩만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이 친구는 외고에 다녔었지만 저는 외고 떨어졌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떨어졌는데 그래도 외국어 공부하던 가닥이 있어서 또 외국어는 안 다녔고요. 제가 다닌 학원은 이제
논술학원.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언어 비문학을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차피 지문 읽는 연습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언어랑 이제 논술이랑 같이 다니고 이제 수학 학원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원이 있어서 예, 쭉 다녔어요. 수학은 한 예. 곳에서 쭉 다니는데. 예. 저 수학 같은 경우는 혹시 무슨 외부 무슨죠? 경영 대회인가? 수학 경시대. 경시대 뭐 이런 네. 거 다녀본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꾸준히 네. 수학만 다니고 그냥 하고? 저는 따로 뭐 나가서 영어라든가 뭐 영어도 괜찮아요. 과목. 전 영어는 경시대에 많이 나갔죠. 가면 나갔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아마 한 개 정도 갖고 이제 학교에서 열리는 뭐 경시대회, 내부 경시대. 네, 그리고 학교에서 단체로 이런 수학 영어 경시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영어로 푸는 거예요. 그런 경시대회를 2년 동안 연속으로 나가서 상도 받았어서 네, 그런 경시대회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대회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하려는 거. 요즘 네. 특히 또 학교에서 하려는 게 중요해졌어요. 또 맞아요. 보니까 조금 바뀌어서 교내 활동이나 교내 경시대회 그걸 아주 높게 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저 선배 말씀대로 근데 꾸준히 뭐 교내 이렇게, 활동을 네,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했다 안 했다라보다.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구는 논술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는 안 다니고 수학 좀 다니고. 네. 수학은 좀 어땠어요? 점수가 꾸준히 그래도. 예, 수학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동안 모의고사에서 이제 1등급만 받았었어요. 예. 자신 있었겠군요. 예, 그쵸. 문과니까. 네. 그렇군요. 수학 좀 약했어요? 아니요, 저는 수학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를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수학은 네,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수학은 어쨌든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풀이 같은 것도 물론 답지에 있는 풀이도 좋지만 저에게 맞는 풀이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풀고 답을 찾고 이런 게 굉장히 약간 성취감도 높고 해서 뭐 언어나 외국어는 좀 읽다 보면 사람마다 해석하는 부분도 다를 수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수학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 똑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고 수학을 좋아해서 딱히 수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 수업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 수업 분위기가 좋은 데가 있고 또 안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분 어때요? 저 학교 분위기가 뭐 자기 학교 뭐 말하기 거꾸로 안 하셔도 되고 땡하고 집에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땡하고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타입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디 막 돌아다니기가 좀 사실 귀찮잖아요. 막 어디 막 공부하겠다고 저기 막 시립도서관 막 이런 데 가도 사실 걷는 게 생각보다 피곤해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자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남아서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 이거를 적극 이용했는데 근데 보통 일반고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야자 남는 친구들이 거의 없죠. 네, 한 반에 한두 명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조용하니까. 그 야자로 네. 잘 모른다. 한 반 모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각 반에서 하는 거예요? 각 반에서. 예.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요? 책상은 그냥 제 책상에서. 식사. 식사는 학교에서? 저녁에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니까. 급식을. 네.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서 남아서 한 편이고. 그러면 학교는 몇 시쯤에 해요? 학교는 보통 한 11시쯤에. 그럼 집에 가면 이제 대충 씻고 자야 할. 예, 씻고 그냥 내일 뭐 과제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 정도만 신경 쓰고. 예. 우리 김 선배는 대체로 학교에서 땡하고 나면 뭐 네. 학교에 좀 남아서 조용할 때 그걸 최대한 이용한 것 같고, 우리 서 선배는 땡하고 나면 집에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집에 가서 학원 가는 편이에요? 뭐 저는 이제 프로그램 외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저희 자율학습 같은 게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었어요. 어디 외고죠? 한영 외고. 화이팅! 다른 외고입니다. 저동고도 화이팅! 화이팅! 저도